예, 안녕하세요. 보프입니다.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니까 랩탑을 켜놓고 그냥 비디오를 녹화를 해요.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랩탑을 켜놓고 그냥 음질도 별로 안 좋게 녹화하는 것들이 오히려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포프TV를 접고 이런 방송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 이 비디오가 숫자로 보니까 제가 찍는 걸로는 300번째 비디오예요. 아직 안 나간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잠깐 실리콘밸리 내려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놨던 비디오들이 한 2월인가 3월까지 이제 매주 한 번씩 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이게 실제 녹화하는 300번째 비디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300번을 찍었으면 2년 반, 거의 3년을 했던 얘기 같은데 맞나? 3년 했던 얘기인가 보다. 거의 중간에 쉰 적도 있으니까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300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고, 오늘 주제는 그냥 얼마 전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 팬레터라고 하나? 팬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팬레터를 이제 집에 보내준 건 아니고, 집 주소를 모르니까 알면 안 되죠. 제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남자분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팬레터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그전에는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쪽이 아니라 이제 포프TV를 사심 있게 보신 가끔 이제 여대생들이 보내는 경우 봤는데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온 거를 일단 보여드리면, 이거에서 질문을 해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신데 이제부터 안티가 될 수도. 그래서 이렇게 뭐 꽃미남 프로그래머 김포프가 아니구나, 포프님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실제 이게 거짓이 아닌 걸 보여드리고 이제 읽을게요. 뭐라고 질문해 주셨냐면은 꽃미남 프로그래머 포프님 처음 뵙겠습니다. 와우. 번역자가 되는 그러니까 비디오죠. 이을 보고 무작정 질문 드려요. 영상으로 답변 주시면 팬으로서 더욱 영광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을 그으셨어요.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4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1번, 프로그래머로서 로망이 있나요? 1-1번, 혹시 바뀐 적이 있다면 과거와 지금의 로망을 각각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번, 나만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2-1번,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 밑에는 이제 본인이 질문을 왜 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굳이 다 읽어드리긴 귀찮고 트위터를 찾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에서 로망이 있었나? 혹시 바뀐 적이 있나? 일단 프로그래머에서 전 로망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라던가 하고 싶었던 꼴이 있었다면 당연히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한 거는 그냥 학교에서 어쩌다가 뭐 프로그래밍 반에서 한번 뭐 한 학기를 들었나? 그래서 그때 취미가 생겼고, 그때부터 프로그래머에 취미가 있으면서, 그 당시 저희 때는 이제 프로그래머나 컴퓨터가 흔하지 않던 때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깨작깨작하는 애들끼리 뭐 프로그래밍 클럽을 만들어갖고 막 그냥 우린 프로그래밍 한다라고만 했지 실제 한 건 없었다가 뭐 짜잘한 앱이나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컴퓨터 게임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좀 너네는 딴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픽도 할 수 있고 뭐 아트도 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하고 나는 프로그래밍 하나만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걔네를 위해 해주는 게 제 목적이었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친구들의 꿈을 이루는데 제가 유용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프로그래머의 로망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은 유용해지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유용해지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물론 그게 잘 안 되고, 친구들은 당연히 게임 개발을 안 해요. 저 혼자만 게임 개발자가 됐어요, 사실은. 그중 한 명은 뭐 하다가 잠깐 때려친 친구는 있다고 들었어요. 기획 쪽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임 쪽으로 왔다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게임을 못하고 말도 안 되게 법대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참 뭐 고시 준비하고 뭐 패스하고 이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게임 프로그래머가 다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커져갖고 더 이상 못 버텨 게임 프로그래머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게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의 로망은 그냥 다시 게임 프로그래머 되는 거였어요. 이유는 그냥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뭐를 만들려고 할 때. 문제는 제가 게임 프로그래머 쪽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깨가 많이 바뀌어서 친구들하고 뭐를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보다는 큰 회사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많았고, 저도 그래서 뭐 지금은 캡콤 밴쿠버가 된 회사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계속 해온 것 같은데, 더 됐을 수도 있고 옛날 거 다 따지면. 슬퍼 솔직이는 게 아니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게임 프로그램이 되는 순간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오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허무해지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살려고 만든 뭐 로망인지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원래부터 그 경쟁심이 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길은 저만의 것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저만의 것을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 먼 목표는 그냥 최고의 프로그래머 되자였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컴퓨터라는 놈을 점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냥 이렇게 짜면 그냥 돌겠지라는 거에서, 가면 갈수록 이제 컴퓨터가 실제 내부에서 뭐 조그만 거 하나까지 어떻게 도냐를 점점 팠던 것 같아요. 얘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 제 로망은 그냥 컴퓨터와 결혼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뭐 성공적인 무슨 남녀관계의 기초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그러니까 뭐 이해라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도는지 안다,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 그걸 내가 굳이 동의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더라도, 너는 이렇게 도는 걸 내가 아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를 컴퓨터하고 되게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냥 컴퓨터를 이해하는 거였고, 그게 좋았던 이유는, 저는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언제나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논리적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괜히 상대방을 뭐랄까, 뭐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쏠릴 때는 그냥 난 감정적으로 이래, 그냥 난 이게 싫어, 그럼 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괜히 그거를 자기가 그러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별로 안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둘러치다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논리적인 컴퓨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웬만해서는 뭐 전류의 오류라거나 하드웨어의 오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고, 99.9%가 논리적으로 대답이 되는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좋아했던 거고, 어찌 보면 저는 프로그래머스 로망은 그냥 논리적으로 도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사회가 컴퓨터였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뭐 혼자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긴데,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제 주변 사회에도 점점 넓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도 점점 논리적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내 주변, 나부터 고치고 내 주변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나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럼 로망이 세계 정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프로그래머한테 로망이 뭐예요? 그러면 뭐 세계 최고의 게임은 이제 세계 최고의 그래픽 엔진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해해야 됐고, 그래서 아주 궁극적인 로망은 그냥 컴퓨터를 이해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나만의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봤죠. 당연히 해봤어요. 이게 왜 해봤냐면은, 과연 이게 제가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다들 프로그래머라면 컴파일러 어느 정도 하나는 만들어 봐야 프로그래머다 라는 얘기가 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걸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는 제품을 봐요. 이게 뭐 돈이 1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뭐 억이 되든 그런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으면 저는 잘 건들지를 않아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실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취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고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반드시 저 혼자의 생각일 필요는 없어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과 제 기술이 만나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받아 사람들이 뭐 돈을 내고 쓸 정도라던가, 아니면 그냥 유저 수가 뭐 몇백만 명이라던가 그런 식의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지 않는다면은,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써줘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미 그 사회에 기여를 사회에 기여를 하려는 건가 모르겠는데, 사회에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좀 이렇게 뭐랄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컴파일러로 만드는 거는 언제나 생각만 했어, 만들어보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맨날 조금씩 더 괜찮은 언어를 볼 때마다 이렇게도 언어가 만들 수 있구나, 프로그래밍 언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런 거에서 좀 더 낫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더 낫게 만들지를 생각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나 C++를 하다가 자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편해진 것도 있는데 정말 구린 게 많구나. 이거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만지기에는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제품이기도 하구나라고 신경을 안 쓰다가 어느 순간 C샵이 나왔을 때 보면서 자바랑 참 비슷한데, 좀 자바의 문제점을 많이 고쳤고, 뭐 성능을 생각하는 프로그래머라던가 뛰어난 프로그래머도 이거를 잘 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실수가 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비디오를 만들었던 것 중에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본 동작에서 많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 거 보다가 뭐 스크립트 언어 보면서 문제하고 장점 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저의 눈을 띄게 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그 루비였어요. 루비를 보면은 참 루비가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언어를 써도 루비가 돼요. 그래서 보면서 루비는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정말 잘 만든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비같이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언어도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뭐 루비는 툴 문제도 있고 뭐 역시 또 스크립트 언어 기반이니까 성능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언어가 이제 뭐 스위프트 이런 것도 뭐가 나쁘진 않은 언어, 그러나 이런 건 좀 잘못한 언어, 그러다가 이제 러스트라는 언어를 봤죠. RUST.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정말 극강이구나, 정말 제대로 생각했고,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느꼈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C는 이게 문제고 저건 이게 문제고,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갖고 한 번에 고친 듯한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언어 자체만으로는 전 러스트가 최고라고 아직도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쓰기가 어렵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애들이 직접 지원하지 않는 한 절대 C샵이나 이런 애들을 이기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러스트를 보고 나서는 그냥 생각을 없앴어요.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건 이제 필요가 없다.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을 러스트가 해결해줬고, 나는 언어 디자이너가 아니었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 대신에 결과적으로 제 목적은 이제 뭐 컴파일러를 통해서 뭐 컴퓨터를 이해해 보는 거였다면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통하지 않고도 이미 뭐 디버깅이라던가 최적화 통해서 굉장히 로우 레벨 쪽 하면서 어셈블리 봐가면서 이해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저는 뭐 C++, C 어셈블리 정도면 충분했고, 진짜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고 저는 뭐 예전에 라이브 하면서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코드를 보는 순간 어떤 게 컴파일러 에러가 될 수 있을지, 어떤 건 절대 컴파일러가 에러가 될 수 없을지를 이제 봐요. 왜냐면 예전부터 맨날 코딩 짜면서 이 코딩,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컴파일러라면은 얘를 어떻게 컴파일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에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컴파일러처럼 생각하는 습관은 길렀는데, 그건 이미 존재하는 단순한 컴파일러처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었고, 온갖 문제를 많이 고치려고 한 이제 좀 더 복잡한 컴파일러들, 러스트 쪽이라던가 그런 컴파일러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더 나은 언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은 이제 저 멀리서 뜬구름처럼 생각을 했지만 절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죠. 그럴 만한 뭐 제품을 본 것도 없었고, 그럴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다고도 봐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나를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를 엄청 잘 쓰고 거기서 조금 이제 조금의 나은 점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 뭔가를 러스트처럼 뭔가를 확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자, 그리고 이제 기술자 중에서도 좀 이제 비즈니스를 보고 사람을 읽을 줄 아는 기술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안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따로 인디게임을 만들 때 친구랑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 아티스트 친구가 UI를 만들어주려 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근데 UI를 만드는데 자기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플래시를 하니까 자기는 플래시와 액션 스크립트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거를 저보고 이제 뭐라 그럴까, 그때 이제 쓰던 게 XNA였거든요. XNA면은 그 당시 엑스박스 360에서 돌아가는 C샵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럼 이걸 내가 만들면 네가 그대로 써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액션 스크립트도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뭔가로 중간 언어로 컴파일을 할 거고, C샵에도 MSIL이라는 중간 언어가 있었고, 그러면 그 액션 스크립트를 읽어서 얘를 MS의 중간 언어로 내가 컴파일할 수 있다면, 컴파일러를 만든 거죠. 언어를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구나. 그래서 실제 그 작업을 했고 돌게 만들었어요. 제가 했던 일은 유일하게 뭐라 그럴까, 지금 이제 Clang 스택으로 보면은 LLVM에서 도는 그런 그 중간 언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Clang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Clang이 그 프론트엔드거든요. 그럼 저는 한마디로 액션 스크립트의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서 그걸 MS 그 IL, 그러니까 MS 인터미디얼 랭귀지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컴파일하는 그런 컴파일러? 뭐 그런 걸 만들었던 거죠. 인터프리터? 그런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게임을 만들어야 했고 아티스트가 그걸 원했고, 물론 내가 아티스트한테 웃기지 마, 이걸로 해, 이렇게 하면 되지만 뭐 원하니까 만들어줘야지, 저는 그런 유용해져야지 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게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컴파일러 중에서 가장 가깝게 만져본 이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였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비디오에서 그냥 정규식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사람들이 가끔 이제 악플을 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컴파일러만 한번 해봤어도 이런 헛소리는 안 할 텐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솔직히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 정도라도 해봤니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대충 끼적끼적 하는 거 말고 정말 제품을 내기 위해서 네가 어떤 언어를 파싱해갖고 다른 언어로 컴파일까지 해보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모르는 거다라고 몰아가려고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다 대답을 한 것 같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 온 레터였고 되게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는 이걸 처음 보면서 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정성스럽게 썼고, 뭐 열심히 정성스럽게 노력을 기울여갖고 뭔가를 하신 분이니까, 원하신다니까 그거에 대한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먼저 노력을 해서 누군가한테 뭘 하면은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뭔가를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전 이기적이라고 좀 많이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세상 자체가 내가 먼저 나서서 뭘 하고 이제 거기서 뭘 받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거기 때문에 그거였고, 말도 안 되게 300회가 팬레터로 이제 처리가 됐고, 뭐 이 정도만 하죠. 네, 포프였습니다.